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4번에서 25번 지문의 문법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형광펜 했는 부분은 서술형이야. 서술형. 이 부분도 서술형. 자, 한번 생각해봐. 시험을 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빈칸으로서도 가능하다. 첫 줄에 보면 propose라는 단어 있지. 타동사지. 대시 접속사야. 뒤에 문장 완전하지. 그 다음에 부사라는 단어는 동사를 꾸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벤트 다음에 experience 경험하다란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이벤트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어.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첫 줄에 propose that의 대시 접속사, and 다음에 대시 접속사, 접속사의 병렬이거든. 이 두 번째 접속사 이런 부분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e clustered, cluster를 결집시키다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형태야. 그 다음 organized, ppg 체계화된, 구조화된, 조직화된 뜻이라고. 그 다음 콜은 오형식 동사인데 보통 목적어 빠져나가. 지금 스키머트 하는 게 목적격 보호거든. 이게 복수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 빠져나가서 목적격 관계되면 선행사가 organized mental structures가 선행사가 돼.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지금 생략된 구조.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인데 위에 내가 적어놨어. be used to 동사원형은 동사하기 위해 이용되다고. be used to ing야. 발음도 달라.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동사한테 익숙하다지. 그래서 are used to help야. 도와주기 위해서 이용되다. help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to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목적의 보호소였어. 그 다음에 이 form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라는 help 연결되는 목적 보호의 병렬이야. form하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 관계대명사 있지. 전치사 다음에 위치 그 다음 to 부정사는 내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다는 거 잘 챙겨주고, 이때 이 위치의 선행사가 framework야. 틀이거든. 이게 선행사라고. 그러면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석할 때 꾸미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이 위치를 빼고 해석하면 돼. to remember them. them은 새로운 경험들이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하고 해석할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서술형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be used to 동사원형, help 목적어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 플러스 to 부정사. 이 구조 때문에 서술형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대선 접속사지. 물론 이 자리에 what은 절대 안 되죠. what은 뒤에 문장에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 빠져야 된다고.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지. It is relatively difficult. 이시 가주어다. difficult가 형용사 보호.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죠. 그 다음 for 의미상조 to 부정사. 진주어인데 진주어인 to 부정사의 의미상조가 for가 있어. 그리고 and 다음에 remember. 진주어의 병렬이야. 부정사가 두 개일 때는 앞에 to는 써주고 뒤에는 뺀다는 거. 병렬 패턴에서. 그 다음 information and event가 대세 선행사가 되는 거지. Do not fit our current schemata. 그래서 우리의 현재 스키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와 사건들을 이런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do not fit our current schemata가 빈칸 문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강의했는 하나, 둘, 셋, 넷, 요 서술형 2개 하고 요 빈칸,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독해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잘 챙기기 바란다. 그 다음 해석할 때는 내용 정리를 다시 정확하게 해줄 거야. 원 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오죠. 이때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모의고사 문법에서 나왔죠.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무조건 정답이다. 보호가 되는 거지. 그리고 to learn and to recall에서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인데 뒤에 to는 내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야? 이때 learn은 배우다도 있지만 외우다도 있거든. 외워서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음에 by 다음에 ing 동명사 오는데 형용사 또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동명사 만들면 being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by being shorter and omitting인데 being과 omitting은 병렬 동명사이라 by에 연결되는 병렬 형태의 동명사고 omitting은 빼다 생략하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give가 사행식 동사에서 수동태가 되면 be given 다음에 to a second student야. 이때 to에 남아나는 to의 뒤에 남는 이 a second student가 원래는 간접 목적어라고 이게. 그럼 직접 목적 앞으로 튕겨 나왔죠. 자, 그리고 to learn and to recall. 이것도 위에서 했는 이거하고 똑같죠. to learn and to recall. 뭐 하기 위해서. 외워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원래 수능에서 내가 예상 문법이 동격 접속사라 그래서 the result, 결과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이 동격 관계일 때 대선 동격 접속사. 물론 뒤에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야. be dropped.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were dropped out of 뭐뭐로부터 빠졌다는 뜻이 된다고 해석할 때. 그 다음 were added to 부정사 나오는데 apparently 겉보기에라는 뜻이지. 자, 수동태가 됐고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부사 겉으로 보기에 to 부정사 make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목적보호가 형용사 비교급이죠. more coherent and comprehensible.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보호. 비교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make 목적어 목적보호 형용사 된다. 부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was repeated 비동사 플러스 pp 반복되었다 수동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강조하는 거 much지. shorter에 대한 비교급을 강조하는데 even, still, far, by far, a lot, much 챙기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 형태가 되는 거 be closer to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내려가서 de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끼치는 영향이죠. 주제 제목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정확히 기억해놔. 그 다음에 solve에서는 뭐뭐로서 역할하다는 표현이고 여기 be similar to가 정답이죠. 이거 틀렸어요. country be similar to. 다 with a story progressively. 자 보세요. progressively라는 데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거든. 이 changing은 ing를 꾸밉니다. 부사는 분사를 꾸미거든. with 목적 ing죠. with 목적 ing. as는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가 되죠. 그리고 it은 앞에 나오는 the story를 가리킨다. 그리고 to return to metaphor 쭉 나오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자 잠시 동안 비유 언유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쓰게 돼. 뭐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뭐뭐 하자면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부드럽다 해석 자체가.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해봤어. 하단 부분은 별로 중요한 문법이 적은데 위에 상단 부분이 중요한 문법이 많다는 거. 어쨌든 문법은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 자 해석하러 넘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인 이 학자가 propose, 제시했다. 대절을 제시했다. 대절이 두 개 나온다 그랬지. 우리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로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한다고 제시했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 다음에 결집된다. In organized mental structure,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 속에 결집된다고 제시했어. 근데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가 뭐냐면 그 학자가 스키마라고 부른 그런 체계적인 또는 조직화된 정신적 구조 속에서 결집이 된다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석해 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로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축적을 해서 그 학자가 스키마라고 부른 체계적인 정신적 구조 속에 이 경험들이 결집이 된다고 제시했다. 인턴 그 결과 these schemas, 복수형이거든. 이런 스키마들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를 하고 그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라. 한 가지 이런 방식의 한 가지 잠재적 단점은 대절이다. 우리의 현재의 스키마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와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단점이에요. 우리 현재 스키마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나 사건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단점이야. 이 학자의 대표적인 실정들 중에 하나는 영국 대학교 학생들이 외우게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이한 북미의 민간 설화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특이한 북미의 민간 설화를 영국 대학교 학생들이 외워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 학생들의 기억에 있어서는 글은 더 짧아지게 되고 많은 세부사항들을 생략함으로써 원본과 달랐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대로 기억을 못 해냈다는 거지. 기억에서 쓴 글이 참 신기하지. 이 첫 번째 학생의 기억에서 쓴 글은 그 다음에 주어졌는데 또 한 명의 학생에게 주어졌어. 이 또 한 명의 학생이 외워서 기억하도록. With the result that more unusual detail, 좀 더 특이한 세부사항들이 그의 reproduction 하는 것은 재현이야. 기억에서 쓴 글, 그의 재현으로부터 빠져 있다는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학생에게 외워서 기억하도록 주어졌어.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기억에 썼는데 거기서 빠져 있다고. 원본과 달라. 근데 그걸 두 번째 학생이 줬을 때, 다음 학생이 줬을 때 어떻게 돼? 당연히 첫 번째 학생이 기억한 거에 대해서 뭔가 또 이상이 생긴 상태로 넘어갔겠지. 여기 나오잖아. 그러나 다른 세부 사항들은 더해졌어. 참 웃기죠? 겉보기에 그 이야기를 영국인들의 귀에 더 일관되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게. 야, 기억력이 이렇게 100% 전달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절차가 반복이 되었어. 뭐 할 때까지? 1년의 또는 연이은 10명의 학생이 이전의 재현물들을 자기들이 배워서 또는 외워서 그들 자신의 버전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반복이 되었다. 그런 연속의 재현이 끝날 무렵에 그 재현물들은 훨씬 더 짧아졌죠. 짧아졌고 원본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부사항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전체 이야기가 1930년대 영국 대학생들의 경험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여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의 구성적 본질을 보여준다. 기억의 구성적 본질이란 말은 기억은 인간의 뇌에서 계속 재구성된다는 거야.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계속 재구성되어서 전달되는 거야. 그죠? 이거 빈칸에 멋지죠, 이거. 빈칸. 좋죠? 기억의 구성적 본질. 그리고 the effect of A on B니까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 자기의 신념, 그 전달받은 사람의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과정에서. 자, 소문은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쳐가면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이 학자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 사례의 역할을 한다. 소문도 마찬가지지. 전달되면 전달돼서 끝에 듣는 사람은 그 소문의 본질적인 거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이번 소문은 일반적인 어떤 사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학자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례로서 역할을 해. 뭐 하면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뭐 하면서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학자가 실험한 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일반적 사례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소문이래. 소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언유로 되돌아가자면 인간의 기억은 녹음기와 같지 않다는 거야. 녹음기는 100% 팩트만 그대로 연결돼가 전달하잖아. 근데 인간의 기억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뭘 말하더라도 100%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부를 했는 것이 일주일 전에 공부했는 거, 이틀 전에 공부했는 거, 하루 전에 공부했는 거, 한 달 전에 공부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죠. 내가 시험 치는 날과 멀어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딱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고. 제목 문제 보면 How prior knowledge impacts memory. 이전의다 이게 단어가 이전의 지식이 기억에 영향을 주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이게 답이죠 이게. 두 번째는 소문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상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새로운 경험의 필요성. 말이 안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메이크업은 우리가 구성하다 만들어내거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데 있어서 여러분의 경험이 왜 중요하냐. 틀렸죠? 1번이 정답이죠. 이전의 지식이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까 본문에서 신념과 태도가 그 이해와 기억에 끼치는 영향이란 말 나왔었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여기 나오네, 그죠?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스키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경험하는 사건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지식을 축적을 하고 경험이 체계적인 정신구조 속에 결집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쓰는 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키마 개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서 스키마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였지. 현재 스키마에 맞지 않는 정보와 사건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부터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문장까지는 이 학자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하는데 영국 대학생에게 외워서 기억하도록 특이한 북미 민간 설화를 제시해 줘놓고 10명의 학생이 순서대로 이전의 제언물을 배우고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어내게 했어. 그 제언물이 훨씬 더 짧아지고 원작의 초자연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져 버렸고 이야기가 1930년대 영국 대학생들의 경험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결론은 실정이 시사해주는 바는 뭐냐면
기억의 구성적 본질, 신념과 태도가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그랬고, 이야기가 여러 번의 말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걸로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게 9번째 문장부터 11번째 문장까지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문을 한번 우리가 풀이해봤습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해서 스키마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서 간접전개로 출제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라고. 그리고 필요한 단어 외우고 문법 정리해 놓고, 오케이? 자, 우리는 나중에 또 두 번째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